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나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나요? 아니면 방 안에 혼자 있나요? 혹시 1인 가구로 혼자 살고 계시진 않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1.7%, 664만 3,354 가구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프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인 가구 중 청년층은 대부분 고시원이나 하숙과 같이 방 하나를 빌려 사는 임차 가구 형태나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삶의 어느 영역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 도표를 보시면 1위가 직장, 학교 등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관계라는 더 큰 카테고리로 다시 정리하면 숫자가 훨씬 커지면서 청년들이 관계 내에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더 편한 삶, 1인분의 삶을 삽니다.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 진아는 1인 가구, 일터나 집에서도 항상 혼자입니다. 심지어 출근해 점심을 먹을 때에도 혼밥을 즐깁니다. 퇴근해서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에도 혼자, 항상 유튜브를 켜놓고 있습니다. 먹방을 보면서 식사하죠. 한국 사람은 누군가를 처음 만나 친해지려면 밥 한번 같이 먹자 라고 말하며 함께 밥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데 진아는 먹방으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이면서 혼자인 것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진아가 사실은 저 혼자 밥을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나 봅니다. 진아는 집에서도 한 방만 쓰고 그 방의 창문에선 빛이 들어오지 않게 커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은 절대 끄지 않습니다. 이런 진아의 모습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마비시키고 산만한 즐거움으로 대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영화에서 진아는 한 달 전에 엄마의 죽음을 경험한 것으로 나오는데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와도 슬픔을 나누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엄마를 보내지 못하고 아버지 또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아의 삶은 마치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부유하는 삶,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존재 언데드, 고통도 슬픔도 없이 안락한 생존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요. 최근 유럽이나 일본, 한국까지도 고독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외로움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최근 4년간 청년들의 무연고 사망이 늘어가고 있죠. 현재 고독사라는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르고 사망 이후 고독사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 집계로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고립되어 있다 해도 외부에 알려지지 못하다 보니 청년 고독사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청년의 외로움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것 또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지요. 청년들은 얼마나 외로운 걸까요? 청년들에게 휴식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냐고 물었더니 응답자 41.9%가 한 명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41.9%,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을수록 소통하는 친구의 수가 적었죠. 몸이 아플 때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1인 가구인 경우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햇볕을 몇 번이나 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은 외부와의 접촉뿐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건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햇볕을 쐬지 않는다는 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도 햇볕을 쐬지 않았다는 응답이 고시원 거주자 2.4%, 고시원 비거주자 5.1%나 나왔습니다. 0.1%가 나왔다 하더라도 위험한데 평균 3.75%가 햇볕을 쐬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이니 매우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라는 책에서 심리학자 존 카츠오포와 윌리엄 패트릭은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의 증거를 여러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사고 능력이 저하되고 지방에서 열량을 섭취할 확률은 높아져 고혈압 걸릴 확률 또한 증가하고 스트레스에도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률 또한 높죠.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만족도 또한 낮고 신진대사율도 떨어지며 심장마비 확률, 염증 억제력 또한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우리의 몸은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사의 증가는 사회의 안전망이 개인의 삶에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독사의 증가는 인간의 가파른 감소를 말하며 개인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미래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청년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한 사람의 자살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살 유가족은 미안함과 후회로 괴로워하며 자살 시도율이 4배 정도 증가합니다. 유가족뿐 아니라 친구, 동료 또한 영향을 받아 현재는 자살 생존자라는 개념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살 생존자란 사회적 관계 내에서 발생한 자살을 경험하고 그러한 심리적 외상을 견디는 사람을 뜻합니다. 고인에 대한 심리적 책임감과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으로 자살 유가족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죠. 영화 혼자 사는 사람도 후반부에서 진아는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감정을 표출합니다. 어린 시절 가족을 버렸다 다시 돌아온 아버지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자신이 상사로서 돌봐주지 않았던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며 작별 인사를 하기도 하죠. 기계적으로 다니던 회사에서도 잠시 휴직을 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마주합니다. 심리학자 존 카츠오포와 윌리엄 패트릭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이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2. Extend yourself.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기. A. 액션 플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S. 셀렉션. 선택. 대상을 고려해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E. expect the best. 최선을 기대하라고 하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관계 내에서 실망했다 하더라도 다른 관계를 시작할 때에는 또 한 번 기대를 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지시나요? 너무 빠르게는 말고 매일 조금씩 손을 내밀고 세상과의 연결감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프고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다독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과 타인에게 조금 더 관대하기로 마음먹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은 신비한 심리학 사전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